네, 안녕하세요. 전기자동차 기술 부분을 발표할 성균관대학교 황성호입니다. 저도 앞에 수소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개요부터 시장 동향 전망, 그리고 정책 방향, 연구개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개요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이미 아시고 계시다시피 고전압 배터리로부터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부동력을 발생시키는 차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요. 이 전기자동차가 시장 전망이나 이런 데 아마 보시면 배터리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가 같이 포함돼서 많이 기술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 배터리 전기자동차를 1종 전기자동차로 규정을 하였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종으로 구분하였는데 간혹 전망 같은 데는 아직 XEV 또는 BEV와 PHEV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번에는 배터리 전기자동차 위주로 본 발표에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주행 중 CO2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그러한 교통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에서 CO2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고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에 우리나라가 BAU 대비 37% 2030년까지 37% 감축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는 남을 때 전기를 축적하고 전기 피크가 일어날 때 전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V2G 개념도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러한 전기자동차가 보편화가 좀 되고 차량이 많아진다면 다수의 전기차와 전력계통의 전력 수요량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총괄적인 종합적인 충전부와 제어를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에너지 믹스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시장은 앞에서 저희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정리해서 해주셨는데요. 2019년 대비해서는 전기자동차 수요가 사실 주춤한 게 사실입니다. 과거 2017년에는 한 51%, 2018년에는 한 57% 정도 상승한 거에 반해서 2019년에는 한 5% 정도 성장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관에서 2022년까지는 그 증가율이 서서히 증가되다가 2022년을 기점으로 좀 대폭적인 증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각종 신차 전망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SNE 리서치 또 미국의 블룸버그 NEF 일본의 PH 리서치 등과 비교를 해보면 그 전망치가 굉장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랏빛 전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일본은 되게 보수적인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망치들은 조금 더 기술적인 것과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좀 분석해서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 발표회를 하는 하나의 또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향후 전기자동차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내연기관차와 경쟁이 어느 시점부터 가능해질까 하는 전망입니다. 많은 리서치 회사에서도 이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 2024년 전후로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차와 어떤 패러티 즉 가격이 같아지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배터리 부분이 사실 전기자동차에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에서 노출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보조금을 통해서 전기자동차를 확대하는 정책들이 초반에 많이 실현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각국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보조금 축소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성장세가 현재는 약간 주춤한 게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보조금이 개별적으로 주는 보조금은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대신에 간접적인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한 확대를 유도한다거나 또는 장기적인 R&D 투자를 통해서 이런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추세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전기차 보조금이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016년에는 굉장히 보급률이 낮다가 그나마 2018년에는 2만 대, 2019년에는 한 4만 2천 대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보조금이 그냥 어떤 일괄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가면 지속적인 어떤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그나마 정부에서 어떤 전기자동차의 효율 또는 주행 거리와 따져서 보조금을 좀 차등 지급하는 그러한 정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020년대 1분기에 보면 테슬라가 전체 보조금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전기버스의 경우에는 2018년에 해외 전기버스가 보조금의 한 40%를 차지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보조금이라는 게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국내 여러 가지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원동력으로도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조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급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향후에 이런 보조금 없이 어떤 전기차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R&D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된다는 그런 어떤 근거로서 배터리 어떤 경향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는 2010년 이후 약 20%씩 매년 줄어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킬로와트 아워당 한 156달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향후에 2024년 정도 되면 100달러 이내로 될 거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되면 전기차가 굉장히 급속도로 좀 보급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배터리 저감은 어떤 규모 경제가 이루어지면서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완성차와 배터리 회사 간의 합종 연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어떤 기술적인 선점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GM과 LG화학이 손을 잡은 거는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마 아시고 계실 거고, 또 최근에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삼성 SDI가 또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협력이 이루어질지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런 글로벌 자동차 회사와 전기자동차 간의 어떤 합작 설립이나 이런 협력 관계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보급 시나리오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환경부에서 발표한 보급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8년은 한 5만 7천 대 수준인 반면에 22년에 40만 대, 25년에 100만 대, 30년대 300만 대를 보급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누적 수량이고요. 하지만 이것이 과연 달성 가능한가? 이것이 정말로 어떤 심도 깊은 보급 정책에서 그러한 심도 깊은 숙고에서 나온 숫자인가는 한 번쯤 좀 생각해봐야 될 숫자 같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2020년부터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수요 중심의 지원 정책에 따르면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이나 공급의 한계 문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법 개정이나 제도 추진을 통해서 미국이나 중국은
진작에 실행된 그러한 제도입니다만 이러한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를 통해서 전기차나 충전 사업 활성화를 도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시장 전망이나 보급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기술과 관련해서 부품별로 간략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대표적으로 배터리, 전기모터가 기본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충전 시스템이나 공조나 열관리 시스템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물론 배터리 셀을 용량을 증가시키면 1충전 주행거리가 증가합니다. 현재 그리고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를 실제로 그렇게 배터리 용량을 증가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계가 있고 또한 이것을 그래서 에너지의 밀도를 향상시키는 게 기술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밀도 향상과 관련된 기술로는 단기적으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재나 음극재 물질을 개설하는 중심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전고체 배터리 또는 리튬 에어 배터리, 메탈 에어 배터리 등과 같은 어떤 차세대 배터리 소재 연구에 대한 개발들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동 모터 관련해서는 고효율, 고출력 密도 같은 투고 전략과 저 MVH, 저가격과 같은 투저 전략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터의 경우에는 고속 회전 또 냉각 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서 출력 密도를 30% 높이고 가격은 30% 낮추고, 인버터의 경우에는 차세대 파워 소자 등을 채용해서 효율은 2% 향상시키는 반면에 부피와 가격은 50% 낮춘 그러한 기술 개발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인일 시스템, 즉 파워트레인과 결합이 돼서 굉장히 축소된 인일 또는 독립구동 방식의 차세대 통합형 구동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파워트레인과 관련해서 기존의 전기자동차는 시동시 토크가 크기 때문에 변속기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가 되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다단 변속기를 채택함으로써 모터나 인버터의 무게나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아키텍처들이 연구돼서 전륜구동, 즉 4륜구동 시스템에 대한 많은 시스템들이 2모터, 3모터, 4모터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열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엔진이 갖고 있는 폐열 시스템을 이용한 난방 시스템이 내연기관차에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전기자동차에서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난방 시스템 같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펌프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의 어떤 친환경 냉매에 대한 대체 연구, 또 폐열을 이용한 활용 시스템, 이러한 열관리 통합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최적화된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개별적인 요소 기술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범용 EV 플랫폼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물론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폭스바겐이나 GM, 아우디, 벤츠, 테슬라까지 전부 범용 EV 플랫폼을 제시를 함으로써 향후 개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그런 맞춤형 차량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 자율주행차 기술과 연계된 융합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자율주행차를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센서나 컴퓨터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전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배터리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최상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기자동차의 기술을 간략히 요약 정리해보면, 주행거리는 현재 한 400km 수준에서 1충전 주행거리가 2025년에는 한 600km 정도, 즉 내연기관하고 동등한 수준까지 좀 발전되지 않을까. 물론 이것보다 더 배터리 용량을 높이면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보다는 오히려 충전 속도를 더 향상시키는 노력들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40분 정도 충전된다는 것을 2025년에 한 15분 이내, 또는 뭐 최근 들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 뭐 5분 이내에 충전하는 그러한 연구까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고요. 각 부품별로도 모터는 현재 2.3kW, 킬로그램당 2.3kW에서 2030년에는 한 1.5배, 또 배터리 팩 밀도도 160Wh에서 한 2배 정도 이렇게 기술 개발 목표를 세우고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할 피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제언을 드리면 앞으로 이러한 전기자동차가 어찌됐든 그 속도에는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만 향후 멀리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완성차 업체와 기존의 내연기관 부품 업체들 간의 어떤 상생 전략도 세워야 될 거고요. 앞으로 새로운 뉴플레이어와의 어떤 상호 협력과 경쟁 체제를 이루어서 신산업 생태계가 육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산업 기반을 핵심 부품의 고부가 가치와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신산업이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또 충전 인프라 보급 전략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내에도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다양한 기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를 통해서 어떤 효율적인 그런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